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어제에 이어서 만약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에 가입한다면 어떤 펀드가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몇몇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대부분의 댓글이 제가 계산한 직접 투자 수익률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어제 올린 영상에서 제가 공모주에 직접 투자해서 얻은 수익률을 1개월에서 1년 동안을 계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저는 제가 운용하는 자금으로 균등 및 비례 청약 두 가지 모두 청약을 해서 낸 수익률이었으며, 두 번째로 공모주의 매도 시점은 꼭 상장일 당일이 아니라 종목별로 달랐습니다. 또한 아래의 직접 투자 수익률에는 중간중간 자금을 CMA에 넣어두는 CMA 이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CMA의 연 수익률이 0.3에서 0.5%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해당 수익률을 아래에 더하면 직접 투자 플러스 자금 운용 수익률까지 합한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선 장표에서 소개드린 제 수익률은 당연히 저의 매도 시점과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야너주 구독자분들이라면 직접 내 공모주 투자 수익률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아래의 표처럼 종목명과 공모가 그리고 나에게 배정받은 수량, 내가 매도한 가격을 정하면 각 종목당 실현 수익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매도 금액이 아니라 순수익금을 바탕으로 실현 수익을 다 더하시면 내 공모주 투자의 수익률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직접 투자 수익률이 KTB 블록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의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수익률과 매우 비슷했는데요. 당연히 직접 투자 수익률은 공모주 투자자마다 매도 시점, 매도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제 투자 수익률은 참고만 하시고 앞서 보여드린 장표처럼 공모주 투자자분들이라면 직접 내 수익률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어떤 건 상품을 가입해야 좋을지 따져볼 텐데요. 여기서 가장 기본 전제는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양자택일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즉, 내가 공모주 펀드에 가입한다고 해서 직접 청약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죠. 그 이유는 2021년에는 균등 배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펀드에 가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비례 청약에 사용하는 큰 자금은 공모주 펀드에 가입을 해두고 나서 비상금 혹은 소액으로는 여전히 증권사의 균등 배정에 참여하면 됩니다. 일례로 투자금 1억 원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소액으로는 균등 배정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 SD바이오센서의 경우에는 공모가 상단이 52,000원이기 때문에 최소 청약 10주에는 증거금 26만원이 필요하고, 중복 청약이 가능해서 4개 주관사에 모두 중복 청약을 하려면 최소 104만원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 1억원 중에서 104만원만큼은 균등 배정을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 9,900만원만 공모주 펀드에 가입하는 것처럼, 내가 개인 투자자라면 일정 금액은 공모주 펀드로 나머지 자금은 균등 배정에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30개가 넘는 공모주 펀드 중에 나와 맞는 펀드는 어떻게 찾고 고르는지 지금부터 저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주 청약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고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하이힐드 펀드, 코스닥 벤처 펀드, 일반 공모주 펀드가 그것입니다. 각 펀드별로 공모주에 참여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자산 운용 전략이 다른데요. 하이힐드 펀드의 경우에는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해야 하고, 코스닥 벤처 펀드의 경우에는 공모주 펀드라고 하더라도 50% 이상을 코스닥 상장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 공모주 펀드는 각 펀드별로 운용 전략이 매우 상이한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채권 투자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공모주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러한 3가지 종류 중에서 하이힐드 펀드가 제가 공모주에 투자하는 성격과 가장 비슷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하이힐드 펀드는 코스피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공모주에 있어서 5%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코스닥 벤처 펀드의 경우에는 코스닥 공모주에 한해서만 30% 우선 배정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카카오뱅크, LG에너지솔루션 등은 우선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 공모주의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라는 이점은 있으나 우선 배정 혜택이 없기 때문에 공모주 펀드의 이점을 살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하이힐드 펀드가 제 공모주 투자 성격과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는 투자자의 성향 그리고 투자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코스닥 시장을 좋게 보는 투자자라면 코스닥 시장에 50% 이상 투자하는 코스닥 벤처 공모주 펀드가 더 잘 맞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영상에서 설명하는 펀드 선택 기준은 저의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 기준일 뿐입니다. 같은 공모주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성향과 전략, 위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펀드를 고르는 기준은 저의 기준일 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나의 성향은 어떤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서 김파고가 어떻게 펀드를 찾는지 그 기준을 잘 보셨다가 나에게 적합한 공모주 펀드를 찾는데 그 기준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의 성향에 잘 맞는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는 어떤 펀드가 좋을지 따져볼 텐데요. 먼저 저는 설정액이 높을수록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설정액 기준으로 공모형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순자산 규모는 먼저 1위가 KTB 블록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2위가 교보학사 공모주 하이힐드 플러스, 3위가 KTB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였습니다. 이는 6월 29일 순자산 기준이었으며 각각 1등이 6천억, 2등이 3,500억, 3등이 3천억 수준이었고 4위부터 10등까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은 어떨까요? 금융투자협회 펀드 담보와 수익률 비교를 해보았을 때 6개월, 12개월 수익률 1등은 모두 순자산 규모 2위인 교보학사 공모주 하이힐드 플러스가 차지했습니다. 교보학사 공모주 하이힐드 플러스는 6개월 수익률 6%, 1년 수익률 13%로 가장 높았고요. 12개월, 즉 1년 수익률 2등은 현대인베스트먼트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가 12%로 2등을 차지했고 6개월 수익률 2등은 KTB 블록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가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나면 수익률 1등에 순자산 규모 2위인 교보학사 공모주 하이힐드 플러스에 가입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해당 펀드는 소프트 클로징, 즉 판매를 중단해서 더 이상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소프트 클로징이란 펀드 운영은 지속되지만 더 이상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6월 들어서 공모주 펀드로 자금 유입이 많아지면서 공모주 펀드의 경우에는 한 펀드가 배정받는 공모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 펀드 설정액이 점점 커진다면 당연히 투자 수익은 떨어지면서 자금은 커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이러한 점을 우려해서 운용사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펀드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매를 중단을 결정하곤 하는데요. 6월 20일 서울경제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판매가 중단 혹은 예정된 공모주 펀드는 트러스톤 공모주 펀드, 유진 챔피언, 에셋원 공모주 코스닥 벤처, 유리 블록딜 공모주, 교보학사 공모주 하이힐드 플러스 등이 소프트 클로징된 상태입니다. 내가 교보학사 공모주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판매 중단됐다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려면 먼저 하이힐드 펀드의 공모주 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잠깐 하고 가야 하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6월 17일자 기사를 살펴보면 10억 원짜리 사모펀드가 수백억을 주문해서 뻥튀기 청약으로 공모주를 쓸어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이 신생 사모운용사를 찾아다니면서 사모, 즉 50인 이하로 돈을 모을 테니 공모주 펀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모 공모주 펀드가 그동안 하이힐드 혹은 코스닥 벤처펀드의 이름으로 공모주 펀드를 만들어서 공모주에 청약하면 증권사의 IPO 부서는 하이힐드 펀드에만 5% 배정을 하면 되지 하이힐드 펀드 내에서 어떤 펀드에 어떻게 배정할지는 순전히 IPO 부서에 달려있기 때문에 깜깜이 공모주 배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즉 지난 1년간은 순자산 기준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즉 IPO 부서의 입맛에 맞게끔 공모주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모펀드들의 공모주가 배정되면서 10억 원짜리 사모펀드에 큰 배정이 되면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지자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운용사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경고 메시지를 날렸죠. 바로 공모주 펀드 관련해서 주의를 하라는 건데요. 그 주의사항이 투자자가 먼저
펀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운영하지 말고 공모주 물량을 특정인에게 혹은 특정 펀드로 몰아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깜깜이식 하이힐드 펀드 배정 방식의 문제 제기가 높아지고 금감원에서도 감시를 하겠다고 나오자 하이힐드 펀드 공모주 배정 방식에 순자산 규모를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죠. 바로 7월 2일 더벨에서 나온 하이힐드 펀드 공모주 배정 KTB 운영이 최대 수혜자 되나? 라는 기사에서 살펴보면 그간 깜깜이식 공모주 배정 방식이었던 하이힐드 펀드에 앞으로는 순자산에 비례해서 공모주를 배정하는 방식이 가닥을 잡힌 것이라는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순자산에 비례해서 공모주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기사에 나와 있죠. 즉 세부적으로는 결국 하이힐드 펀드에 공모주를 배정할 때 순자산 규모를 고려하는 것이 결국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순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당연히 순자산 규모가 큰 펀드가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순자산 기준은 금투협의 자율 규제에 기반할 뿐이고 결국 실제 배정은 증권사의 IPO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IPO 부서에서 이러한 기준을 준수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사의 결론이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힐드 펀드의 공모주를 배정할 때 순자산 기준이 추가될 예정인데, 수익률 기준으로 가장 좋았던 교보학사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는 이미 소프트 클로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가입이 가능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기준으로 순자산 규모 순서를 따져보면 1위가 KTB 블록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2위가 KTB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3위가 에셋원 공모주 코넥스 하이힐드 펀드 2인데요. 수익률은 앞선 표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럼 당장 KTB 블록딜 하이힐드 펀드를 가입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투자금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바로 매수 혹은 투자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각 펀드별 운용 전략, 판매 보수, 환매 방법, 환매 수수료를 따지는지 천천히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펀드 슈퍼마켓이라고 검색하시면 한국포스증권의 홈페이지가 상위에 노출이 되는데요. 한국포스증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가 관심 있는 공모주 혹은 하이힐드 혹은 내가 관심 있는 펀드의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드 공모주라고 입력을 했는데요. 공모주 하이힐드라고 검색을 하면 현재 판매 진행 중인 12가지의 펀드가 조회가 되는데요. 오늘 제 기준으로 가장 가입하고 싶은 상품이었던 KTB 블록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펀드를 이렇게 클릭하면 자세한 상세 설명이 나오는데요. 펀드의 상세 페이지를 클릭하면 아래에 간이 투자 설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상품 설명서부터 성과, 평가 등급, 어디에 투자하는지 등도 따져보셔야겠죠. 해당 간이 투자 설명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운용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채권 운용 전략, 공모주 운용 전략, 블록딜 운용 전략이 무엇인지 운용 전략 및 판매 보수, 환매 수수료, 환매 방법 등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펀드라고 하더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명하게 나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은 KTB 블록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라고 하더라도 투자일을 작년 7월 1일로 잡을 때와 작년 8월 1일로 잡을 때의 수익률이 9.7%랑 4.6%로 무려 5%나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2020년 7월이 SK바이오팜이 상장해서 따상상을 기록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공모주 펀드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해당 펀드에 가입을 한다면 대형 공모주가 상장되기 전에 가입을 해서 해당 공모주가 따상을 갔을 때의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대형 IPO 일정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 진행하는 SD바이오센서를 제외하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한컴라이프케어가 모두 7월 말에서 8월 초에 공모주 청약 일정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펀드를 비교해서 가입하시려면 이 7월 말 전에 가입하는 것이 수익률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공모주 펀드를 가입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여러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펀드라고 하더라도 펀드 클래스에 따라서 보수율, 수수료가 달라진다고 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해당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 어제 영상 참고해서 클래스에 따른 수수료율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의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가 존재하고 황금성 또한 4영업일 혹은 5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어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제 영상과 마찬가지로 저는 KTB 자산운용에서 어떠한 광고도 받지 않았음을 밝혀둡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저의 첫 신간 주식유치원에서 배우는 주식투자 기초수업이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하지 못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투자에 관한 블로그 또한 운영 중인데요. 블로그 주소는 아래와 같으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하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에 관한 투자 글을 7월 1일부터 따끈따끈하게 올리고 있으니 해당 블로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저의 관심사인 수소경제에 관해서 수소경제의 밸류체인은 어떤지, 수소의 편지가 무엇인지, 탄소중립 수소매수라는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등을 소개하고 있는 블로그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공모주 일정이 7월 8일에서 9일 목요일에서 금요일 SD바이오센서밖에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에 있어서는 조금 여유로운데요. 이번 주처럼 여유가 있을 때 야너주 구독자분들도 나에게 맞는 공모주 펀드가 어떤 것인지, 나는 과연 공모주 펀드에 가입하면 유리할지 등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